안녕하세요. 유튜브 칼럼니스트 박인택입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뉴스 바로보기 박인택의 인텔리TV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주요 신문과 방송을 분석해 꼭 알아야 할 뉴스만 뽑아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일부 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서 국민 일상이 됐습니다. 은행은 고금리 덕에 늘어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한타증권이 8개 은행의 2022년 이자이익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53조 3,200억 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의 2021년 44조 796억보다 8조 원이나 많습니다. 즉 20% 정도 이자 수입이 급증했다는 거죠. 한 은행당 7조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 장사로 쉽게 번 돈으로 은행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 일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금리는 다락같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틈만 나면 내리는 이기적 행태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니 국민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NH농협은행은 400%, 신한은행은 361%, KB국민은행은 280% 더하기 3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NH농협은행은 1200만원, 신한은행은 1000만원, KB국민은행은 12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건데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을 크게 웃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고금리 덕에 거둔 이유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의 일부라도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데 쓰고 고객 편의 개선 등에 쓴다면 이렇게까지 밉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만 밉상인 것이 아닙니다. 정의업계가 그런 곳인데요. 현대오일뱅크가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15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면 성과급 3000만원으로 기본급 10개월치를 주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은 연봉만큼은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잔치에 앞서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춰서 예대마진은 더 줄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유사들도 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신속히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행위를 진짜 그만둬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들 업종이 거둔 비정상적인 초과 이득을 환수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제세 얘기가 한창 나오다가 갑자기 쏙 들어갔는지 이유로 모르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지 않습니까?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분에 보통 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 이윤세라고 합니다. 즉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유사처럼 에너지 기업들은 올해 천문학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기술개발이나 혁신 등 에너지 기업이 잘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한 거죠.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금리 시대에 앉아서 돈을 번 거니까요. 사실 횡재세는 자신의 실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분배 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까 은행들처럼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도 역시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인텔리TV였습니다.